라디오 명작 극장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작, 박정석 연출. 세 번째. 지난 줄거리. 호시탐탐 엄석대를 제압할 기회를 노리던 한병태는 엄석대의 비행을 담임교사에게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을 엄석대가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가진다는 것이었는데요. 동급생 윤병조가 엄석대에게 아버지 라이터를 갈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한병태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평소 엄석대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던 담임교사는 그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엄석대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린 담임교사는 도리어 한병태를 나무라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한병태는 현재 구조하에서는 도저히 엄석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그에게 굴복합니다. 저 화려한 역사책의 갈피 애서와는 달리 우리 반의 혁명은 갑작스럽고 약간은 엉뚱한 방향에서 왔다. 그 이듬해 담임 선생이 갈린 지 채 한 달도 안 돼 그렇게도 굳건해 보였던 석대의 왕국은 겨우 한나절로 산산조각이 나고 그 철군의 지배자는 한낱 범죄자로 전락해 우리들의 세계에서 사라져 간 것이었다. 그렇지만 내게는 그 혁명의 발단이나 경과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고백해 둘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석대의 왕국을 뿌리채 뒤흔든 계기가 된 그의 엄청난 비밀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아마도 그의 12월 초순의 일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일제고사를 친 날이었는데 시험을 공정하게 보인다는 뜻에서 이례적으로 자리를 막 뒤섞는 바람에 내 곁에는 박원하라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앉게 되었다. 여러 과목 중에서도 특히 산수가 뛰어난 아이로 석대와 가깝기로도 10손가락 안에 들었다. 언제나 산수가 모자라 걱정인 내게는 그 아이가 내 곁에 앉은 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2시간째 산수 시험 기간이 되어 나는 우연히 박원하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게 되었다. 응용 문제 하나가 막힌 내가 꼭 컨닝을 하겠다는 뜻에서라기보다 그 애는 답을 썼나 안 썼나가 궁금해 힐끗 훔쳐보니 이미 답안지를 다 채운 그 애가 이름을 지우개로 지우고 있었다. 나는 문득 수상쩍은 느낌이 들었다. 답이야 지웠다 새로 쓰는 수도 있지만 자기 이름을 잘못 써서 지우는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바람에 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있고 박원하가 하는 짓을 유심히 살폈다. 그 애는 힐끔힐끔 시험 감독을 나온 딴반 담임을 훔쳐보며 방금 말끔히 지운 곳에 얼른 이름을 써 넣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엄석대의 것이었다. 이름을 다 써놓고야 겨우 여유를 찾은 그 애가 사방을 슬그머니 돌아보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찔끔했다. 그러나 그 눈꼬리에 곧 웃음기가 비치는 게 나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너 아까 뭘 했니? 이번에는 산수가 내 차례였어. 산수가 네 차례라니? 그럼 다른 과목도 누가 그러는 거야? 아, 몰랐어? 지난 시간 국어 시험은 아마도 황영수가 했을걸? 뭐야? 그럼 너희들은? 엄석대 점수를 받는 거지 뭐. 너는 미술을 대신 그려주니까 눈치 봐서 2장을 그려내면 되지만 시험은 그게 안 되잖아. 석대하고 점수를 바꾸는 수밖에. 전 과목 모두 시험마다 그래? 전 과목 모두는 아니야. 대개 2과목쯤은 제 스스로 공부해오지. 이번에는 자연과 사회만 진짜 엄석대의 실력이야. 그러나 시험마다 그 과목도 바꾸고 대신 이름을 써낼 아이도 바꿔. 그럼 그 2과목을 뺀 나머지 시험에서 엄석대가 받은 점수는? 한 80점 안팎일 거야. 그렇다면 이번 산수 시험의 경우 너는 15점 이상 손해보잖아. 할 수 없지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석대는 차례를 공정하게 돌리기 때문에 손해는 모두 비슷해. 따라서 석대만 빼면 우리끼리의 성적은 실력대로야.
너같이 재수 좋은 애가 우리 앞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말이야. 원아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석대가 특별히 우대하는 예닐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공부로는 반에서 가장 윗길인 동아리로 끼어든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아직 석대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이상한데. 그 엄청난 비밀이 준 충격으로 멍해 있는 나를 보다가 원아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어 물었다. 그러다가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덧붙였다. 뭐 이제야 말해줘도 괜찮겠지. 너도 석대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있으니까. 그건 미술실기 시험 대신 쳐주는 셈이잖아. 거기다가 곧 석대와 시험지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때 이미 나는 갑작스럽고도 세찬 유혹에 휘말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유혹이란 방금 알아낸 그 엄청난 비밀로 어느 누구도 용서할 리 없는 무서운 비행에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이미 끝난 석대와의 싸움을 뒤집어 보자는 것이었다. 담임 선생이 아무리 무정하고 성의 없다 해도 석대의 그 같은 비행까지는 묵인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석대를 잡기만 한다면 그것은 지금껏 그를 두둔해 온 담임 선생에게 멋진 안갚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믿지 않고 윽박 지르기만 한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멋진 안갚음이 될 것이었다. 억눌러 참고는 있어도 실은 괴로워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아이들에게 나는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를 것이고 쓰라림으로 포기해야 했던 자유와 합리의 지배가 되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나는 분명 가슴 두근거렸다. 엄석대의 시험 부정행위를 담임교사에게 고발해서 학교에서 엄석대의 지배를 끝내겠다는 한병태의 결심은 이내 흔들리고 맙니다. 엄석대를 신뢰하는 담임교사와 엄석대를 두려워하는 아이들 속에서는 한병태의 고발은 이전처럼 묻혀버릴 것이고 한병태는 다시 외롭고 힘든 학교 생활을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엄석대는 한병태에게 시험이 끝났으니 같이 놀러 갈 것을 제안하는데요.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한병태는 엄석대의 시험 부정행위를 고발할 마음을 단념하고 자신의 안위가 보장된 엄석대의 질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혁명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또 약간은 엉뚱하기도 한 그 기묘한 혁명의 발단과 경과는 이러했다.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중학교 입시 준비에 들어가고 담임 선생도 거기에 맞춰 바뀌었다. 새로 우리 반을 맡게 된 선생님은 사범 학교를 나오신 지 몇 해 안 된 젊은 분이었다. 아직 경험은 많지 않지만 그 유능함과 성실함이 인정되어 특별히 입시반 담임으로 발탁된 것이었다. 여럿 가운데서 뽑혀 오신 분인 만큼 새 담임 선생님은 첫날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다. 작은 일도 지나쳐 보거나 흘려 듣는 일이 없는 만큼이나 그 느낌도 예민해. 첫 종의 시간에 이미 그분은 우리를 은근히 몰아세웠다. 이 반은 왜 이리 활기가 없어? 어릿어릿하며 눈치나 슬슬 보고. 그런 그의 남다른 관찰력은 반을 맡은 지 사흘 만에 문제의 핵심에 다가들고 있었다. 그날 6학년 들어 새로운 급장 선거가 있었는데 석대가 61표 중 59표로 당선되자 담임 선생은 벌컥 화를 냈다. 이따위 선거가 어디 있어? 무효표와 당선자 본인의 표를 빼면 전원일치잖아. 선거 다시 해. 그리고 재빨리 실수를 알아차린 석대가 손을 쓴다고 써 다음 선거에서 51표로 떨어뜨려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뭐야? 엄석대를 빼면 나머지 9은 전부 한 표씩이잖아. 도대체 경쟁자가 없는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화를 내며 엄석대와 우리를 번갈아 쏘아보는 것이었다. 그분도 명백한 선거 결과는 어쩔 수가 없어 엄석대를 급장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어쩌면 그 기묘한 혁명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못난 것들 그저 겉만 많아가지고 눈알 똑바로 둬! 사내 자식들이 흘금흘금 눈치는 무슨. 다음 날부터 담임 선생은 틈틈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한편 좀 어렵다 싶은 문제만 석대를 불러내 풀게 했다. 석대는 어떤 유기감을 느낀 듯했다. 제 딴에는 기를 쓰고 대비하는 것 같았지만 담임 선생을 만족시키기에는 많이 모자라 보였다. 첫 평가 시험이 있었던 날 석대에게 준 핀잔이 그 한 예였다.
엄석대, 넌 어째 시험을 잘 치면서 시간 중에는 그게 뭐야? 영 알 수 없는 놈이잖아. 하지만 그분도 석대가 하고 있는 엄청난 속임수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모양이었다. 언제나 의혹의 눈을 번쩍이면서도 석대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권위나 우리 학급을 움직이는 기존 질서는 인색하게나마 인정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의 그 같은 태도는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담임 선생님이 석대의 편이 아니라는 것. 전번 담임 선생처럼 석대를 턱없이 믿기는커녕 오히려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자 그전에 내가 그렇게 움직여 보려고 해도 꿈쩍 않던 아이들이 절로 꿈틀대기 시작했다. 감히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해도 조그마한 반항들이 심심찮게 일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석대보다 담임 선생님을 먼저 찾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석대는 참으로 무서운 아이였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다 해도 기껏 15의 소년에 지나지 않았건만 그는 참아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하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쪽으로 본능적으로 발달된 감각을 가진 아이 같았다. 그전 같으면 주먹부터 내지르고 볼 일은 가벼운 눈 흘김으로 대신하고 눈 흘김으로 대할 일은 너그러운 미소로 대신하며 어렵게 버텨나갔다. 눈치 빠른 아이들이 공납을 게을리해도 응징을 차지했고 야 그거 좋은데 와 그거 좀 빌려줘 라는 말은 아예 쓰지도 않았다. 내 생각에 그때 석대는 시험지 바꿔치기의 위험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만은 그만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되어 끝나는 데까지 달려보는 수밖에 없었다. 공부 쪽을 포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길은 아니지만 그러기에는 전교 1등 엄석대로서의 2년에 가까운 세월의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야 마침내 일이 터진 것은 3월 말에 첫 일제고사 성적이 발표되던 날이었다. 그날 새파랗게 날선 얼굴로 조례를 들어온 담임 선생님은 대뜸 우리들의 성적부터 불러준 뒤에 차갑게 말했다. 엄석대는 평균 98점으로 전 학년에서 1등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가 전 학년 10등 밖이다. 나는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 그리고 갑자기 매서운 목소리로 엄석대를 불러냈다. 교단 모서리를 짚고 엎드려 뻗쳐. 엄석대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교탁 앞으로 나가자 담임 선생님은 아무런 앞뒤 설명 없이 그렇게 명령했다. 그리고 엄석대가 엎드리자 출석부와 함께 들고 온 굵은 매로 그의 엉덩이를 모질게 내려쳤다. 갑자기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진 교실 안은 매질 소리와 신음을 참는 석대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나로서는 처음 보는 모진 매질이었다. 제법 어린애 팔뚝만하던 매는 금세 끝이 갈라지고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그런 모진 매질보다 더욱 내게 충격적인 것은 석대가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석대도 매를 맞는다. 저토록 비참하고 무력하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담임 선생님이 노린 것도 바로 그런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사이 담임 선생님의 손에 들린 매는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으나 매질은 멈춰지지 않았다. 아픔을 못 이겨 몸을 비틀면서도 어지간히 견디던 석대도 마침내는 교실 바닥에 엎어지며 괴로운 신음을 뱉어냈다. 담임 선생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다. 쓰러진 석대를 버려두고 교탁으로 가더니 석대의 시험지를 찾아 다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석대 곁으로 갔다. 엄석대, 여기를 잘 봐. 여기 이름 쓴 데 지우개 자국이 보이지? 그제서야 나는 담임 선생님이 드디어 석대의 비밀을 눈치챘음을 알았다. 그러자 문득 석대를 향한 동정이나 근심보다는 일의 결말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석대가 그전 라이터 사건 때처럼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아이들도 그때처럼 입을 모아 그를 뒷받침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다. 잘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들리는 석대의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그랬다. 아무래도 그는 15살의 소년에 지나지 않았고 또 굴복하기 쉬운 육체를 지닌 인간이었다. 어쩌면 담임 선생님의 그 모진 매질은 다른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그에게서 바로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석대의 그 같은 말이 들리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 차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요가 일었다. 석대도 항복을 한다. 결코 있을 것 같지 않던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데서 온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을 정도였다. 그 담임 선생님이 받은 유능하다는 평판은 두뇌가 조직적이고 치밀하다는 뜻이나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바르던 굴복을 받아내자 담임 선생님은 석대에게 거의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 좋아. 그럼 교탁 위로 올라가 꿇어앉고 손들어. 담임 선생님은 금세라도 모진 매를 다시 시작할 듯 석대에게로 다가가며 그렇게 명령했다. 뒷일로 밀어보면 그때 아마 석대는 기습과도 같은 매질에 잠시 얼이 빠졌던 듯 싶다. 채찍에 몰린 맹수처럼 어기적거리며 교탁 위로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꿇어앉았다. 그런 석대를 보며 나는 또 한 번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전에 석대는 키나 몸집이 담임 선생과 비슷하게 보였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오히려 석대 쪽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교탁 위에 꿇어앉은 석대는 갑자기 자그마해져 있었다. 어제까지의 크고 건장했던 우리 반 급장은 간데없고 우리 또래의 평범한 소년 하나가 볼품없이 벌을 받고 있을 뿐이었다. 거기에 비해 담임 선생님은 키와 몸집이 갑자기 갑절은 늘어난 듯했다. 그리하여 무슨 전능한 거인처럼 우리를 내려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이 또한 짐작에 지나지 않지만 그 같은 느낌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어쩌면 담임 선생님은 처음부터 그걸 노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박원아, 황영수, 이치규, 김문세. 이어 담임 선생님은 다시 6명의 아이들을 불러냈다. 모두 번갈아 가며 석대의 대리 시험을 쳐준 우리 반의 우등생들이었다. 낯이 하얗게 질린 그 애들이 쭈삣거리며 교탁 앞으로 나서자 담임 선생님이 약간 풀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희들이 지난 한 달의 각종 시험에서 번갈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딴 이름을 써서 낸 걸 알고 있다. 어쩔래? 맞고 입을 열래? 좋게 물을 때 바로 댈래? 그게 누구야? 누구와 시험 점수를 바꾼 거야?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그 같은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그때껏 초점을 잃고 반쯤 감겨져 있던 석대의 눈이 치켜 떠지며 갑자기 무서운 빛을 품었다. 들고 있던 팔의 무게로 처져 있던 그의 어깨도 어느새 꿋꿋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걸 본 아이들이 움찔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뒤였다. 아이들은 이미 석대가 약한 걸 보았고 따라서 서슴없이 강한 담임 선생님을 택했다. 엄석대입니다. 아이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대답하자 석대는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분명히 석대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만 나는 몸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신음소리를 들은 듯했다. 좋아. 그럼 어째서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황영수부터 말해봐. 담임 선생님은 한층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달래듯 말했다. 매를 축 늘어뜨리고 말하는 폼이 너희들은 바로 대답하기만 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것 같았다. 거기에 희망을 건 아이들이 석대의 존재는 거의 무시한 채 제각기 이유를 댔다. 때릴까봐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아닌 걸 위반으로 걸어 벌 주기 때문에, 놀이에서 따돌림 받기 싫어 따위 대개 나도 겪은 이유들이었다. 그래. 그동안 기분들이 어땠어? 담임 선생님이 다시 그렇게 물었다. 이번에도 아이들은 숨김없이 속을 털어놓았다. 잘못했습니다. 죄스럽습니다가 절반, 선생님께 들킬까봐 겁났습니다가 절반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었다. 마지막 아이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표정이 험하게 일그러졌다. 그래? 담임 선생님은 비꼬듯 내뱉으며 그들 6을 차갑게 쏘아보다가 갑자기 우리 모두가 흠칫할 만큼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교단을 짚고 엎드려 뻗쳐! 그리고는 한 사람 앞에 10대씩을 매질해 나가기 시작했다. 맞는 동안에 두어 번씩은 몸이 교실 바닥으로 내려앉을 만큼 모진 매질이었다. 매질이 끝나자 교실 안은 한동안은 그들의 훌쩍거림으로 시끄러웠다. 모두 일어나. 이윽고 훌쩍거림이 잦아들자 담임 선생님은 그들 6을 일으켜 세우고 간신히 성을 가라앉힌 목소리로 말했다. 난 되도록 너희들에게는 손을 안 대려고 했다.
석대의 강압에 못 이겨 시험지를 바꿔준 것 자체는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너희들의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듣게 되자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들의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것도 한 학급의 우등생인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게 맞은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모두 교단 위에 손들고 꿇어앉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하도록. 출연 선종남, 배수연, 성노진,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라디오 명작극장 10번째 시간에는 이만희 작가의 피고지고 피고지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